예, 안녕하십니까. 인도 교수 유병태입니다. 앞에 그 촬영해놓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촬영하는데, 그 사이에 뭐 일을 의뢰받았다는 거죠. 안 그래도 오늘 이 촬영 끝나고 나면 밤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실력이 실물을 좌우한다. 충격받을까 싶어서 일을 몇 개 해야 되는 거 안 가르쳐줘요. 117페이지 매매 효력. 하여튼 나는 책 읽기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뭐 이것만 하면 끝이 끝나지 뭐. 도의 책이나 잘 보면은 매매의 효력, 매매도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총칙에서 설명되는 효력 요건 구비하지 못하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것이고, 효력 요건이 구비되어 유효한 경우 뭐 기본적으로 계약법스러운 쪽에서 한 뭐 동시행 항변권, 위험 부담 이런 범위도 적용될 것이고, 매매 쪽에 있는 효력, 결국에 민법에서 효력이라는 게 결국에 권리 의무의 변동과 관련되는 이야기이죠. 118페이지. 재산권 넘겨주기라고 돈 받기로 했으니까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할 의무가 있겠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전국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산매매에서는 목적물 인도, 부동산에서는 등기도 해야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가처분, 저당권 이런 거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해야 된다. 앞에서 계속 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매도인 소유권 이전 의무,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 목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 이전 해제될 야 것이고, 따라서 가압류 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도 대금 지급과 동시행 관계에 있다. 계속 보고 왔습니다. 지명채권의 매매에서 채권도 매매 대상이 된다는 거죠. 양도 통지와 같은 대항 조건도 갖추어져야 된다. 종류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민법 총칙에서 한 거 그냥 확인하는 거고, 매매에서 과실의 기속 문제, 과실은 이를 수취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기속된다. 수취할 권리를 가지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원물의 소유자. 소유자 이외에도 사용권이 있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뭐 그 이외에도 선의점유자, 과실수취권이 있는 본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실수취권이 있는 본권이 있다고 신한 선의점유자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데, 근데 매매 쪽에는 조금 더 다른 규정이 있는데, 조금 더 다른 규정이 있다는 것보다는 뭐 당연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매매 계약이 있은 후 목적물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매 계약이 있은 후 인도 전에 소유자가 누구죠? 매도인이 소유자지. 그러니까는 소유자가 과실을 수취한다. 매도인이 수취한다. 당연한 이야기지. 그러나 매수인이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인도 전이라도 돈을 받았으니까 이걸 매도인이 계속 과실을 수취하면은 이중이익이 생기는 거죠. 대금을 받았으면은 과실은 매수인에게 줘야 된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매에서 목적 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 제기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 등기를 경료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기속한다.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지하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기속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인도 의무 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돈 안 줬으니까. 대금 지급 전에 목적물 인도받은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나 대금 지급에 대해서 기한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한 이야기고, 목적물 인도 의무, 매도인은 별도의 특혜나 관습이 없는 매수인에게 매 목적물에 대한 직접 점유를 취득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어 목적 부동산 인도 의무도 대금 지급 의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지 문제되나, 판례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별한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동산 인도 및 명도 의무도 그 잔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이다.
매도인이 그 명도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또 이를 상대방이 통지한 후 그 이행을 수령할 것을 최고했는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이 없이 피고의 잔대금 지급 채무 불이행만을 이유로 매도인의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하였음은 잘못이다. 목적물 인도 의무가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면 무효이고 그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원시적 주관적 불능이면 타인 권리의 매매와 관련된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 후발적 불능이라면 기책 여부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 또는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앞에서 한 거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타인 권리의 매매, 타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재산권도 매도인이 이를 매수하여 매매 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도인이 반드시 처분권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슈퍼 가가지고 색다른 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안 들어오고 내일 들어오는데 내일 줄게. 되죠. 아직까지 자기는 그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어. 가게에 갖다 놓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내일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K 공장 소유자 소유에 속하는 걸 미리 팔 수도 있는 거지 뭐. 팔기로 한 건 내일 이제 안 오고 못 주는 것 같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지겠지 뭐. 또 100원짜리 끈 가지고 또 채무불이행 책임 묻고 일하는 게 아니고 매매계약이 채권계약이다 그 말 안에 매도인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매매계약은 얼마든지 유효할 수 있다 이 말이 들어있다는 거지. 어떻게 남의 물건을 팔 수 있냐? 그러면 민법 공부 때려치우라고. 낙찰대금 납부 전에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569조에 정해진 타인 권리의 매매에 해당한다.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 못했으니까 처분권 없는 자의 매매계약은 일단 유효하다. 체결 후 이행기에 이행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채무불이행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책임이 나오는 이유가 저기서 매매계약이 유효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이 나와. 매매계약이 유효 안 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나올 리가 없어요. 연결고리를 잘 파악하시라고. 내가 답답할 필요 없지. 매수인의 의무. 나는 정말 재밌습니다. 민법이. 깨놓고 돈도 되잖아. 돈도 많이 되지. 어떻게 그 고객분들이 알고 찾아오는지 몰라. 나의 실력을. 어떻게 다 알고 와. 송곳은 바지춤에 절대로 숨겨지지 않아. 숨기려 해도 안 숨겨져. 그러니까 배째하고 하는 거지 뭐.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 동시행 관계 있다. 계속 보는 거지 뭐. 대금 지급 기일 동일한 기간이 있는 걸 추정된다. 당연하겠지 뭐. 동시행 관계 있는데 다른 말 없으면. 물론 특약으로 선의의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지. 대금 지급 장소,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 그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당연하겠지 뭐. 부동산 들어갈 것도 아닌데. 달리 약정할 수는 있지. 임의 규정이니까. 대금의 이자, 목적물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 이자 지급해야 된다. 당연하겠지 뭐. 대금 채무 불이행의 경우 매매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자신 채무를 이행하여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급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손해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해제 시 원상 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선악을 불문하고 원상회복은 선악을 불문하고 받은 것이 도면은 받은 날부터 그 금전에 대해서 이자 가산해서 반환. 물건이라면 받은 날부터 사용이익 가산해서 반환. 물론 그때 이자와 사용이익은 거래 가능상 상계 처리가 되겠지만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은 법정 유료해야 하고 이때 대금 지급 의무는 금전 채무이므로 이행 불능은 없다. 돈일 때는 과실음성을 항변하지도 못한다. 재건법 평론가는 보여줄 것이고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매도인의 수령한 대금 반환과 매수인이 수취한 목적물 반환 동시행 관계에 있다. 선의의 매수인은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형평의 원리상 선의의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 운용이익이나 법정이자를 반환하지 않아야 된다. 통상의 그 운용이익, 사용이익은 반환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선의의 매도인 쪽 선의점자는 과실주권이 있다. 그거하고 형평의 원리상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법조문은
본인들이 시간하실 때 보고 읽으시고,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한 돈에서 대금 지급의 그 전부나 일부 지급 거절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저 소유물, 소유주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데 돈 줘버리면 나중에 그 소유물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는 거절하지 못한다. 뭐 그 정도.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 의무에 대하여 채권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견해도 있으나 채권관계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공동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는 유기적 관계이므로 매수인의 수령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의미 성질, 매매 이상이 되는 권리 또는 물건의 흠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 도급의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된 수급원의 담보 책임 규정이 있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유효한 매매일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법적 성질, 요 근래는 이제 재무불이행 책임의 특수한 형태다라고 본다는 거. 근데 옛날부터 뭐 걔네들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의 경우에 계약의 유상성에 비추어 등가적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재무불이행과 구별되는 법정 책임이라는 법정 책임설과 성질상 재무불이행의 일종이나 승계 요건이나 효과상의 특성으로 인해 재무불이행의 특징으로 이해하는 재무불이행 책임설이 있다. 재무불이행하고 담보책임하고 딱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재무불이행이 되려고 하면은 채무자에게 기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기책을 요하지 않는다. 기책이 있으면, 매도인에게 기책이 있으면 재무불이행 책임을 물어도 돼. 근데 매도인도 기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상속받았으니까, 상속으로 등기했으니까 자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팔아치웠는데, 그 선대에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해놔가지고 그걸 상속을 받았다는 거지. 위조한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 상속인은 상속받았으니까 진짜 자기 거라고 선의무과실로 믿고 있었다는 거지. 호의과실이 없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그 상속인이 다른 사람한테, C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상속인의 선대 B가 A 걸 위조해가지고 등기해가지고 사망하고 난 뒤에 상속을 받아서 C한테 팔았는데, 나중에 A가 위조해서 그렇게 넘어간 걸 알고 소유권에 기해서 C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뭐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회복해가든지 하면은, C는 지금 그 상속인한테 돈을 100억을 줬다고. 그 상속인이 귀책이 있으면 재무불이행 책임을 물어가지고 해제하고 뭐 원상 회복 100억 받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래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상속인이 귀책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상속인에게 그 경우에 상속인, 아까 뭐 B하고 관련돼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B가 선의무과실일 때 C를 보호하기 위한 걸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면 C만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의 기책 여하를 불문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을 두었다라는 것.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123페이지, 매도인이 고의가 실현 요건이 아니다. 특정물 매매뿐만 아니라 불특정물 매매에도 적용된다. 담보 책임 규정 이미 규정이다.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요 규정을 잘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원시적 불능뿐만 아니라 원시적 하자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 불특정물의 경우에 후발적 하자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다는 것. 매도인 담보 책임은 매도인 쪽의 고의 과실이 없어도 나타나는데, 이때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해야 되는가,
확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매도인의 하담보 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 책임인데 여기서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이 민법 지도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이 있으면 그거 참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과실상계하고는 약간 다른데 학자들이 전부 다 이거 판례가 과실상계 법리를 유출 적용한다고 뭐 본다 뭐 이래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매도인이 담보 책임에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뭐 적용된다 이러는데 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참작해라는 거지 상계하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거 매도인 쪽에 지금 과실이 없는데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의 경우에 유추 적용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채권 또는 수급인의 담보 책임을 기초로 한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이 각각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적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 재무관계에 이미 정산되었거나 정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 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 재무관계의 정산 소멸에 대한 신뢰관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 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 채권은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이나 도급인은 민법 495조를 유추 적용하여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멸시효와 관련되어서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라는 거 그걸 유추 적용해서 상계를 허용한다라는 거. 담보 책임의 발생 원인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 그다음에 뭐 재산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재산권이 타인의 권리에서 제한받는 경우 재산권 전세권 등 담보권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대항력 있는 임차권 유치권 등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고 물건 하자, 특정물 매매에 대해서 하자, 불특정물 매매에서의 하자,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 채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하는 규정도 있고,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서 뭐 해지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 대금감액 청구권,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 안전물권부 청구권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보게 될 것인데, 권리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에 담보 책임. 안 들랍니다. 그냥 그 도예 책 들으신 분들은 뭐 또는 내 뭐 어느 민법 강의를 듣더라도 하다못해 유튜브에 있는 그 강의를 듣더라도 그냥 뭐 유치한 예를 들어놨는데 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야.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이는 매매계약 당시에 권리가 형식적으로 타인에게 속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에 권리가 형식적으로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타인 권리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죠. 상속인이 자기가 상속받아서 자기가 진정한 권리자라고 선의무과실로 믿었다 하더라도 자기게 아닌 것이 있다는 거지. 왜? 선대가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 깨놓고 그분이 사망함으로써 상속받았기 때문에. 매매는 의무부담행위인 채권행위이므로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그때 귀책 있는 매도인이 귀책으로 못 넘겨주게 되었다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겠지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다시피 매도인에게 귀책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매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의 부동산 전득자가 이에 속한다. 그래서 이중매매가 무효인데 그로부터 전득한 자 선의무가 실의를 하더라도 그 사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지. 판례도 무효인 농지 분배에서 분배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위조한 등기소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자기가 정당한 상속인인 줄 알고 매도한 경우, 자기 명의의 부동산이 국유화된 줄 모르고 매도한 경우, 무권 대리인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등의 570조 타인 권리 매매에 대한 담보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매매계약 당시에 권리가 형식적으로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있었으나 소급하여 타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는 권리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무능력자, 제한능력자의 취소와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에도 적용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가혹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공부를 위해서 걔네들이 있는 거 보는 거고, 뭐 시험은 판례가 받치고 있어야 시험 나오죠.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등기 없이 미등기 전매한 경우 또는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신탁자가 매매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한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인권리 매매 아니다. 그 정도 하시고, 뭐 그래도 뭐 기책이 있으면 재무불이행 책임 물으면 되고.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에 있어 이전 불능의 의미, 권리의 주관적 원시적 이전 불능의 경우를 말한다.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면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때는 계약 시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매도인이 기책 사유는 불문한다. 기책 사유도 있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매수인의 선악도 불문하는데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에 있어. 근데 그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권리 내용은 차이가 있겠죠.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는 할 수 있어야 돼. 매도인이 못 넘겨주니까 원금은 받아와야지. 그래서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하고 자기 준 대금 내놔라는 할 수 있어야 돼. 선의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악의자는 자기가 몰랐던 손해는 없어. 타인 권리 매매인 줄 알고 스스로 자기가 위험을 감수한 거니까.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담보 책임,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권 있다. 최고 없어도 된다. 앞에서도 보고 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다 정도. 권리 행사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다라는 거. 최초 매도인이 위조한 등기 명의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한번 읽어보시고,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선의의 매도인에 대한 특징. 매도인도 진짜 자기 건 줄 알았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팔아놓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아니더라는 거지. 그 선의의 매도인은 그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일 때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배상 상대로 해줘야 된다. 단 상대방이 악의인 때는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재무불이행 책임과의 관계해 판례는 타인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기책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그 매수인은 570조 단수의 규정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매수인이 악이라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데, 매도인의 기책 사유가 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서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때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는 있겠지. 채무불이행이니까.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 아까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뭐 선대가 위조한 거고 뭐 생각하고, 지금은 토지 전체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선대가 위조해가지고 선대가 자기 소유에 속하는 거하고 합필해 놓은 그걸 상속받았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 일부 타인 권리 매매,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기속할 것. 뭐 예컨대 갑이 자신 토지라면서 500제곱미터를 을에게 매도했으나 100제곱미터가 병소유인 경우와 같이 당일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수개의 권리, 뭐 어느 지역에 있는 땅 전부 다 뭐 필지가 100개이더라도 근데 100개 중에서 몇 개는 또 유지했을 수도 있지. 선대에서 수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 이전할 수 없게 된 권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대금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없는 한 역시 적용된다.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일부 이전 불능의 의미, 권리의 주관적 원시적 일부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당연한 이야기고, 역시 매도인의 기책 사유는 불문한다. 역시 매수인의 선악도 일단 불문하는데 효과의 차이는 있다는 거지. 일단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 못 가져오는 거에 대한 대금 감액 청구권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의의 매수인이라면 잔여부분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해지할 수 있다는 것. 선의의 매수인은 위에 대금 감액 청구권, 해제권 외에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다는 거죠. 요거에 대한 제척 기간은 선의인 경우에는 한 날로부터 1년, 악의인 경우에는 알고 샀으니까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년. 목적물의 수량 부족 또는 일부 멸실의 경우 130페이지 574조 규정지지 민법 574조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와 매매 목적물 일부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매수인이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도 알았다면 채무불이행으로 가면 되고 알지 못한 때에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인정하여 매수인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주고 있는 취지는 그와 같이 매매로 인한 채무 일부를 원시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가적인 계약 관계를 조정하여 등가성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라는 것. 일단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야 한다는 거. 수량 지정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 목적물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나 경매에서 부동산 표시와 면적을 기재하지만 이는 부동산의 특정을 위해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러한 표시가 있다고 하여 항상 수량 지정 매매를 할 수는 없다. 수량이 가격 결정에 제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야 된다 라고 판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량 지정 매매는 특정물 매매에 한한다. 당연한 얘기죠. 종류물 불특정물 매매에서는 급부된 물건이 부족하면은 재무 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뿐이다. 목적물의 일부 멸실 역시 특정물에 한한다. 수량의 일부 부족 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때는 선의인 경우에만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 선의인 경우에 대응 감액 청구권, 선의인 경우에 잔존함뿐만이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될 때 전부를 해지할 수 있고 선의인 경우에는 그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역시 이 경우는 선의인 경우에만 인정하니까 안날로부터 1년 그 정도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안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